무릎 통증,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생긴다고만 알고 계셨다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골이 닳았다고 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날씨만 흐리면 무릎이 먼저 앓아요. 이걸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압이 낮아지는 순간 관절 내부의 압력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때 관절막이 아주 미묘하게 팽창하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자극이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미 예민해진 관절일수록 이 작은 변화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씨가 변하기 하루 전부터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몸이 일종의 기압 센서처럼 작동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큰일 난다. 이 말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뚝, 사각, 딱 이런 소리들. 이게 전부 연골이 닳아서 나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는 관절 안에 있는 기체 방울, 즉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일 뿐 구조적인 손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리와 함께 걸리는 느낌, 불안정함, 통증.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절 내부의 정렬이나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몇 달, 몇 년이 지난 뒤 갑자기 무릎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입니다. 무릎 통증은 실제 상태보다 과장되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은 무릎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해석되는 신호입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뇌의 상태에 따라 통증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날,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날. 이럴 때는 실제보다 통증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반대로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는데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손상 정도와 통증 이 공식은 항상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더 망가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더 예민해졌을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입니다. 비 오는 날 파스를 붙이면 더 잘 듣는다. 이 말 단순한 민간요법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습도와 피부 온도는 약물의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환경에서는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경계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무릎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리,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 통증이 무릎으로 전달되는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무릎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동안 무릎 치료만 반복하다가 나중에 허리 디스크나 신경 압박이 원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픈 곳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모르면 치료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또 하나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끝이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연골 자체는 재생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상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강화되고 움직임 패턴이 바뀌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즉, 구조는 그대로인데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전략을 바꾼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무릎은 아프면 쓸수록 망가진다. 이건 상황에 따라 완전히 틀린 말이 됩니다.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적절한 자극은 관절을 유지시키고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약화를 가속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적절한 수준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걷기 운동으로 좋아지고 누군가는 같은 걷기로 더 나빠집니다. 누군가는 근력 운동으로 회복되고 누군가는 같은 운동으로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조건의 차이입니다. 결국 무릎 통증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압, 신경, 근육, 체중, 움직임, 패턴 생활, 습관 심리 상태까지 여러 요소가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그래서 더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상식들, 그중 상당수는 절반만 맞거나 상황이 바뀌면 완전히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연하다고 믿는 순간 의심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리고 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무릎 통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 변화에 따른 통증 대처입니다. 기압 저하 시 관절 내 압력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찜질이나 따뜻한 물로 15분 정도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신경과민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통해 관절액 순환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하면 관절막의 팽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리와 관련된 증상평가에서는 단순 소리와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리만 나는 경우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통증이나 불안정감이 동반되면 즉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영상검사와 기능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음파나 자기공명 영상검사를 통해 연골하골 밑의 골절인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과장 현상에 대해서는 뇌의 통증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통증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병행해야 합니다. 복식 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하루 10분씩 실천하면 뇌의 통증 해석 회로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통증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민간요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토할 때 습도와 온도가 피부 투과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습한 환경에서는 일부 약물의 흡수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와 약물 종류를 고려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존하지 말고 의학적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격이나 온열 요법은 혈관 확장을 통해 근육 긴장을 풀어주므로 보조 요법으로 추천됩니다. 방사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진단 접근이 필수입니다. 무릎 통증 환자 중 15% 정도에서 허리 신경근 압박이 원인으로 밝혀집니다. 따라서 무릎 증상만 치료하지 말고 요추신경 검사와 슬개건, 반사 검사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허리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추가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연골 재생 한계와 적응 능력을 활용한 장기 관리 전략도 중요합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 재생이 제한적이지만 주변 근육과 인대의 강화로 관절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면 관절 하중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중 조절 역시 연골 보호에 결정적이며 체중 1kg, 감량 시 무릎 관절 부하가 4kg 줄어듭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 설정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통증 없이 30분 이상 걸을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되 통증이 3점 이상 증가하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수영이나 사이클 운동은 관절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근력을 유지하는 데 최적입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근력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다인자성 질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압 변화, 신경 압박, 근육 불균형, 체중 증가, 잘못된 자세,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일 치료가 아닌 종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전문의 상담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 운동, 요법, 심리적 안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릎 통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단순한 상식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와 개인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오랜 기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